명백한 성공을 거둔 새로운 에이리언 이후 디즈니는 극장에 큰 폭발을 일으킬 보장된 공상과학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두명성이 있는 외계인 살인자의 크로스오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에이리언과 프레데터의 전투를 스크린에 복귀시키기에 완벽한 시점이며 두 프랜차이즈의 감독들이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크로스오버는 2026년에 볼 수 있을 것이며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도 알바레즈 감독은 프랜차이즈의 과학적 뿌리와 공포 장르에 가까운 놀라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로뮬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청소년 배우들의 캐스팅과 영화의 결말은 모든 이들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즈는 이미 속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점 중 하나가 독립성이라고 언급했는데 신참 팬들과 오랜 팬들이 이전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리메이크라는 느낌 없이 로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영화 후속작을 전적으로 포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설사 줄거리가 그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알바레즈는 속편의 의미가 아니라 크로스오버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을 암시했습니다. 디즈니는 분명히 자신의 프로젝트의 성공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로뮬은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내며 8천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마지막 영화인 프레데터 프리는 2년 전에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에서 바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작 두 편의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어 관객의 관심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뮬과 프리는 고전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선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외계 몬스터의 경주를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결국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프랜차이즈 모두 20세기 폭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크로스오버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에이리언 로뮬은 리들리 스콧의 클래식과 제임스 카메론의 속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바레즈의 영화에는 시고니 위버의 리플리가 등장하지 않지만 친숙한 줄거리와 사랑받는 캐릭터들을 재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2108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프레데터와는 매우 먼 시점입니다. 프리의 배경은 18세기 초대 미국의 대평원에서 진행되므로 두 영화의 캐릭터들이 직접적으로 크로스오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프리의 감독 댄 트락텐버그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프레데터 영화 와일드랜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얼마나 먼지에 대한 것이며 만약 프랜차이즈가 큰 도약을 한다면 에이리언의 타임라인에 쉽게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가 공동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 로뮬루의 프리미어 인터뷰에서 페도 알바레즈는 다음 영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에 대한 이미 준비된 아이디어가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감독은 세부 사항에 대해 깊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락텐버그와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감독 모두 기존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두 프랜차이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미 출시된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스핀오프들은 개념상으로는 상당히 좋았지만 두 편 모두 실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학 판타지 영화 시대에 두 주요 대중 문화 아이콘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들은 만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는 이것을 빠르게 이해했는데 세심한 팬들은 두 번째 프레데터에서 그들의 대결에 대한 이스터 에그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 중 하나에서 외계 생물체의 두개골이 사냥꾼의 트로피와 함께 벽에 걸려 있었고 이는 두 프랜차이즈가 같은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과학적 대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서사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잡한 줄거리를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줄거리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이중주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에서는 우주 사냥꾼의 격추된 우주선과 깨어난 에이리언 여왕이 연구자 그룹을 괴롭힙니다. 모든 사건은 남극의 얼음 아래 묻힌 고대 피라미드 안에서 전개됩니다. 제한된 이야기에는 성체 얼굴을 잡은 생물들이 사냥꾼을 위한 사냥감으로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프랜차이즈의 근본적인 요소인 캐릭터와 그들이 위협에 맞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첫 번째 크로스오버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된 속편은 직접적인 충돌에 더 큰 베팅을 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화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많은 장면에서 너무 어두운 환경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리언과 프레데터 간의 전투는 정말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크로스오버는 세 번째 부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들과 비평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추가 영화는 상업적 성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즈니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를 매우 성공적인 몬스터 유니버스에 대한 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령의 집은 거의 손대지 못할 상업적 거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2000세기 폭스 스튜디오의 인수는 더 많은 기회를 열었고 회사에 더 많은 상업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다크 유니버스가 가장 유명한 괴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유니버스에 통합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워너 브라더스의 몬스터버스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5편의 영화와 3개의 TV 시리즈를 배경으로 이 유니버스는 상업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디즈니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크로스오버의 매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몬스터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영화 모두 관객들이 여전히 그들의 속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시된 이중편의 속편이 반드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버전은 자체적인 시간선에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외계인과 프레데터 간의 충돌 개념은 1989년에 출시된 만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 랜디 스트래들리와 크리스 워너는 외계 여왕과 그녀의 자식들이 최근에 식민지화된 행성에서 프레데터와 싸우는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이 만화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2020회까지 간헐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데터 2는 외계인들이 같은 유니버스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참조는 또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돌아다니는 프레데터가 한때 외계인을 죽인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만화 아크와 트로피룸의 이스터 에그는 2000세기 폭스 스튜디오의 두 개의 가장 큰 괴물 영화 프랜차이즈가 공통의 신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04년에 감독 폴 앤더슨은 이 대결 개념을 스크린에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프랑켄슈타인 대 늑대 인간 같은 클래식 공포 크로스오버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이 탄생했습니다. 크로스오버 영화들 이후 프레데터는 고군분투하며 일어설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프레데터의 두 개의 속편인 프레데터와 2018년의 프레데터는 속도를 줄였고 곧 프랜차이즈는 프레데이터를 출시했습니다.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이 오랜 휴식 후 시리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사이 리들리 스콧은 외계인들의 기원을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프로메테우스는 외계인들의 배경 이야기를 채우기 시작하며 그들이 무자비한 살인 기계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리퀄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누가 그들의 창조자인지를 설명하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안드로이드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익숙한 외계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퀄들이 이중편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사건들보다 훨씬 후인 22세기에 벌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크로스오버 영화들을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가
공식적인 시간선에서 캐논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혼합은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리언 영화는 먼 미래에서 진행되고 프레데터는 현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후속 프리퀄인 에이리언 시리즈는 외계인의 기원 이야기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 이야기는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에서 설정된 캐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크로스오버가 정통인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영화들은 두 프랜차이즈의 캐논 변화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리언과 프레데터 시리즈를 두 개의 다른 시간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만화책과 비디오 게임도 있었고 이들은 크로스오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며 지금은 그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프랜차이즈는 이미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에이리언 유니버스의 첫 번째 시리즈 지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새로운 프레데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이며 일부 줄거리가 이미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격이 다른 쌍둥이 티아와 테스가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따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사회에서 영화가 성공하면 새로운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가 즉시 제작될 것입니다. 2026년은 매우 낙관적으로 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출시되어 첫 두 영화의 실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새로운 크로스오버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꼭 적어주세요. 알바레즈와 트락틴버그가 공동 유니버스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옛 아놀드와 시고니 위버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